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써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진짜 최악의 말들이 있습니다. 나쁜 말들. 근데 이 우리가 잘 몰라서 어떤 말들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많이 쓰게 됩니다. 은근히 계속 써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게 나쁜 말인 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모르니까 저 사람이 나쁜 말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에 동의해 버립니다.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삶이 자꾸 계속 이어지면은 삶이 진짜 파괴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쓰면 안 되는 말 딱 하나를 얘기해 볼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원래 그런 거야."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실지 몰라요. "야 그 원래 그런 거야." 예. 여러분 세상에는 생각보다 원래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되게 보편적 원리가 됐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원래는 안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원래 그런 거 딱 하나 있네요. 변화는 상수다. 이거 하나 빼고는 사실 저는 원래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되게 당연한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사계절. 우리나라에 살면 여러분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진짜 그거는 원래 그런 거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이거는 받아들일 만해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과거로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원래 그랬던 걸까요? 지구가 여러분 없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지구가 없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지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 대륙판이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이 지점을 기점으로 이게 옛날에는 다른 지점이었으면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따져 봐야겠지만 되게 북극에 가까웠으면은 계속 상대적으로 계속 겨울이었을 거고 이게 적도에 가까웠을 거면 계속 상대적으로 여름이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온난화가 계속 심해져요. 계속 온난화가 심해져요. 응?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서 온난화가 계속 심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겨울이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정말로 원래 그런 것 같은 당연한 케이스를 뭐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좋을까 해서 계절을 꺼내 본 거거든요. 계절조차 따지면은 원래 그런 게 계절조차도 원래 그런 게 여러분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음. 이 말이 정말로 여러분 나쁜 말이에요. 왜냐면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은 가능성을 말살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한테 엄청난 폭력일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왜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다음에 뭐 어떤 철학적으로 되게 생각보다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야 그거 원래 그런 거야." 저도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답다.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진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인간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인간 여집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예? 예를 들면 동물군 중에서도 우리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되게 인간답다는 거는 뭔가요? 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언어를 써서 대화를 한다는 건데 예? 막 이렇게 막 울부짖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으르렁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정교한 언어를 써서 대화를 하는 게 인간다운 건데 자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런 거야 하면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대화를 싹둑 자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면은 인간답지 못한 겁니다. 이게 정말 나쁜 말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복잡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잡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죠? 뭐 어떤 것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계절로 따져 봤을 때 여러분 계절이 있잖아요. 그럼 여름에는 여러분 뭐 장마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엄청 더울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장마가 없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마가 너무 길어질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여름에 추울 때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없어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라고 그냥 탁 말을 끊어 버리면은 그냥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하면은 그냥 왜냐면은 여러분 가능성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능성이 너무 멀리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엄밀하게 말해서 그냥 0인 거예요.
0인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긴 싫은데 그냥 너무 작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이 0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왜? 다른 대안이 없는 거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게 또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쳐서 원래 그런가 하면 고정형 사고방식이 되거든요. 그럼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조금 뭐 인생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냥 실사례로 들어가 보면은 예전에 과외가 아니라 코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을 하냐? 그냥 막 공부를 아예 못하는 친구들, 거의 꼴찌 수준에 있는 친구들만 코칭을 합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안 했어요. 뭐 잘하는 친구들도 알아서 잘 하겠죠. 그래서 꼴찌에 있는 친구들을 정말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친구의 부모님이랑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을 싹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만만한 게 있어요. 공부할 때 암기. 왜냐면은 암기는 요령만 조금 생기면은 그 노력 대비 그냥 아웃풋이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암기 어느 정도 하면 여러분 꼴찌에 있는 친구들은 중위권까지는 다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원래 그런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래 그런 겁니다. 이런 거야말로 긍정적인 거니까. 예? 아주 모두에게 희망찬 얘기니까. 꼴찌인데 공부 열심히 하면 중위권까지 안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제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야, 제가 이제 만나면은 친해져요. 엄청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대화를 계속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 자, 단어, 영어 단어 그냥 이렇게 1대1로 외워보자. 시험 보는데 유리하니까. 영어 시험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너가 영어 잘하면은 살면서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영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내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라고. 자, 단어장 이거 외워오라고. 뭐 다음 주에 만날 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시킵니다. 뭐 600개 외워와. 이런 식으로 시킵니다. 뭐 300개 외워와.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걔네가 에? 이럽니다. 30개가 아니고요? 이럽니다. 뭐 이렇게 500개, 600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딱 그래요. 너 이거 다 외우면은 내가 80%? 그때 뭐 60%였나? 목표도 낮춰요. 60%만 통과하면은 내가 10만 원 줄게. 중고등학생한테 여러분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친구들은 지금 내적 동기가 없기 때문에 외적 동기로 심폐소생술을 먼저 한번 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진짜 99%가 아니라 제가 코칭했던 친구들은 다 외워옵니다. 100%다 외워옵니다. 그럼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막 몇백 개를 한꺼번에 외워서 시험 본다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외워서 10만 원을 타갑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은 철수라는 친구한테 코칭을 했으면은 철수야, 와, 너 이거 어떻게 다 외웠어? 너 이거 어떻게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도 마. 나 진짜 이거 외우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뭐 등교할 때 외우고 점심시간 때 외우고 그다음에 하교할 때 외우고 집에 와서도 외우고. 와, 제가 들으면서도 놀라요. 그냥 시험 기간이 아닌데 시험 기간처럼 공부를 하고 이 친구들은 다 꼴찌라 그랬죠. 원래 시험 기간 때도 공부를 하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예? 원래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은연중에 이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우리가. 이 되게 폭력적인 말인데. 예. 원래가 아니죠. 그 친구들이 변하고 있는 건데 잠시 그동안 안 했던 건데 벌써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시험 기간에 안 해왔었는데 외우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막 2,000개를 한꺼번에 시험 볼 때는 막 3, 4시간 동안 시험, 왜? 제가 맨 처음에 요령이 없었을 때는 그 부모님이랑 대화 나누면서 시험하는 거 기다렸는데 진짜 손목 아플 정도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 기다렸던 그 검토하는데 한두 시간 걸려갖고 나중에 이제 요령이 생긴 다음에 그 친구 옆에 앉아서 그 친구가 한쪽 주면은 채점하고 한쪽 주면 채점하고 이렇게 안 하면 채점이 안 될 정도로 한 3, 4시간 동안 몇천 개 외운 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00개 뭐 1,000몇 개 이렇게 시험 보죠. 그래서 60% 외워서 1,000개 외우죠. 꼴찌였던 친구들, 예를 들면 9등급인가요? 다 4, 5, 4, 3, 3, 4등급까지는 100% 갑니다. 100%. 제일 하이 스코어가 모의고사에서 1등급,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2등급. 저는 그 친구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본 적이 단 10분도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스스로 해낸 거예요. 원래 그렇단 거예요. 원래 공부 못했다면서요. 근데 뭐 갑자기 이렇게 퀀텀 점프해요. 진짜 이거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다 만나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학원비 날린 거를 너무 안타까워하죠. 이거 우리 아들한테 다 줄 걸.
우리 딸한테 다 줄 걸. 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너무 아쉬워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하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빡독했을 때 제가 정말로 뭉클했던 첫 번째 순간이 있어요. 그냥 책을 좀 얇은 거, 그다음에 쉬운 거 갖고 오신 분들이 1일 1독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5시간 정도 집중해서 읽으니까. 주말에 여러분 5시간 시간 낼 수 있는 분들 많지 않나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 책은 1일 1독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로 핸드폰 끄고 책을 또 다 같이 읽으면 여러분 노래든 공부든 운동이든 움직임의 힘 이걸 보면 잘 나옵니다. 다 같이 했을 때 좋은 호르몬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게 증폭이 됩니다.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안 된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들 1독하신 분들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30-40%가 손을 들고 여러분 1일 1독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책은 1일 1독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뭐 유러피언만 해도 저는 뭐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읽는데 정말로 시간을 많이 내서 일단 책이 800쪽 900쪽이니까 뭐 1000쪽이었던가 아무튼 뭐 이만합니다 그 책. 근데 그런 책은 불가능하고 또 어려운 책 이제 예를 들면 좀 과학책 이런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겠죠. 뭐 기술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없는 책. 근데 좀 쉬운 책들이 있어요. 에세이, 뭐 소설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책은 1일 1독이 가능하거든요. 손 들어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1일 1독 해보셨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1-20%가 손을 드십니다. 그러면 저는 저분들의 인생 바뀌었구나. 이렇게 가슴에서 확 올라오죠. 확 올라오죠. 네. 원래 불가능한 게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좀 멀리 봤을 때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걸 너무 안타깝게 그 친구 인생에서는 그러겠지만 근데 요즘에 또 유전적인 것도 크리스퍼 이런 걸해서 유전자 가위 해갖고 그것도 이제 바꿔보려고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원래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가능성이 워낙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렇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 봐서. 그럼 저는 뭐 원래로 따지면은 공학 박사 오래 했으니까 공학 박사로 살아야겠죠.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백플레임 만드는 거나 아니면 반도체 공정, 뭐 공정, 단위 공정, 뭐 이런 거 연구자로 살아야겠죠. 제 인생에서 10년,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따지고 박사, 그 다음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경력까지 따지면은 최소 12, 13년을 거기다 쏟아부었는데 제 인생에서 되게 긴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나와서 맨땅으로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사람들한테 되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를 도전을 하면서 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성취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원래로 따지면 불가능해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원래라는 게 없거든요. 원래라는 게 없거든요. 원래 그런 거면 여러분 대기업이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상위 시가총액 1, 2, 3위, 4위, 4위, 5위, 6위, 10위, 9위, 10위까지 기업은 절대 망하면 안 돼. 이건 유지가 돼야겠죠. 근데 50년 전에 시가총액 뭐 50위까지 기업이랑 지금 50위까지 기업이랑 많이 바뀌었겠죠. 많이 바뀌었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우린 불확실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게 원래 그런 거 하나 딱 있다 그랬잖아 앞에. 변화가 상수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그런 거야 보다 반대되는 말, 원래 안 그런 거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대되는 말을 딱 하나만 쓰시면은 삶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생기십니다.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도 않을까? 이걸 할 수 있지도 않을까? 뭐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능성을 닫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게 생각의 부자, 태도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뭐가 좋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옵션이 많아지는 게 부자의 삶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게 부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장 돈은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을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은 작아도 사고의 폭, 가능성의 폭을 줄이지 않는 거는 일단은 태도적인 측면, 되게 뿌리적인 측면, 근본적인 측면은 부자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부자여도 원래 고리타분한 사고방식, 그 다음에 잘못된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져서 원래 그런 거야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이 열린 말을 쓰기 시작하면은 되게 원초적인 부분에서는 부자보다 여러분이 더 부자인 거예요. 돈만 많은 부자보다 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부자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냐? 이런 게 스타트업이고 이런 스타트업이 성공을 했을 때 시장을 찢으면서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 지금 대표적인 대기업이 됐잖아요. 대기업이 됐잖아요. 되게 조그맣게 시작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대기업보다 역사가 엄청 짧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그건 우리나라 케이스고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되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30년도 안 됐거든요. 20년 됐을까요? 마크 주크버가 30 몇 살이니까 20년이 안 됐겠네요. 그렇죠? 10몇 년 됐겠네요. 길어봤자. 예? 구글도 한 20년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 당시에 대기업이 됐을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혹시 이게 되지 않을까? 이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계속 그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을 했고 그게 발전이 됐고 그게 누적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도 쓰고 비행기도 타고 그러는 거죠. 원래 인간은 날 수가 없는 거야. 인간 날개가 없으니까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근골격계 구조상 날 수가 없죠. 그 대신 비행기 탔잖아요. 그렇죠? 원래 못 나는 거잖아요. 근데 날잖아요. 응? 그래서 딴 나라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스마트폰은 200년 전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원래 불가능한 거죠. 이런 거 만든다는 건. 근데 이게 조금 그 아주 작은 가능성들이 실현이 되고 발견이 되고 양산이 되고 누적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그걸 또 뒤집어 엎으면서 스마트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원래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는 딱 하나, 변화한다. 모든 건 변화한다. 변화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와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상수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막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안티프레질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저는 제가 깨달은 안티프레질의 이 철학을 여러분들께 계속 쉽게 풀어드리는 거죠. 안티프레질 하면은 그냥 충격엔 강화되고 이런 정도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닥불 바람 불었을 때 확 커지고 성향은 충격이 약화되면은 프레질한 거고 충격이 강화되면 안티프레질한 거고 이렇게만 아시는데 그거는 되게 그러니까 F는 MA 같은 거고 거기서부터 확장을 시켜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안티프레질하게 할까 이거 적용할 거를 계속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계속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모르게 원래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원래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시계열을 조금 우리가 사는 관점으로 봤을 때 되게 뭐랄까 좀 너무 막 극한 몇십억 년 이런 거 말고 그냥 1,200년으로 봤을 때 그냥 이제 좀 많이 고착화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원래 정도라는 쓸 수 있는 말들이 있겠지만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데 원초적으로 따져봤을 때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원래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린 가능성을 열고 그 가능성이 진짜 실현되고 어떻게 발현됐을 때 그때부터 모든 건 더 빠르게 바뀌게 시작한다. 그 다음에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런 사고방식은 고정형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형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죠. 뇌는 여러분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뇌가 굳어있냐? 아니라니까요. 뇌는 플렉서블 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희망을 가지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 또 긴장도 하시면서 긴장과 희망을 공존시키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쭉쭉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